여러분, 오늘은 충남 공주에 사시는 78세 박복자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 나이 78. 작은 시골집에 살고 있어요. 오래된 기와장 지붕과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죠. 가끔 친구들도 농담 삼아 이 집이 참 오래 버티네 하곤 해요. 웃긴 소리 같아도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짠해집니다. 이 집은 제 손때가 묻고 아이들을 키워낸 우리 집이니까요. 복자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살다 보니 모든 게 고단하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난 뒤에는 가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밥 한 끼를 때우며 자식들 키워내느라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힘들었어도 자식들을 바라보면 그저 살만했어요. 장사도 얼마나 했는지 물건 몇 개 팔아서 아이들 입에 밥 넣어주던 게 전부였으니까요. 큰아들, 둘째 아들, 작은 아들까지, 그리고 두 딸들까지 모두 다 장성해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는 그제야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빈자리가 남아있네요. 할머니는 삼남 이녀를 둔 다복한 어머니셨지만 최근 무릎 건강이 나빠지면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갈 때면 자녀들 집에 잠시 머무르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할머니의 몸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아들, 이번에 병원 검사가 있어서 서울에 좀 올라가야겠다. 박복자 할머니는 전화를 걸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병원 예약이 잡힌 날짜를 알려주며 자녀 집에 머무를 수 있을지 물어보면 큰아들은 항상 쿨하게 대답하곤 합니다. 아유, 어머니 올라오세요. 집에 계시면 되죠. 하지만 막상 서울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할머니의 마음은 왠지 무거워집니다. 특히 큰아들의 아내, 며느리의 표정과 태도 때문인데요. 어머니 오셨네요. 말은 반갑게 건네지만 그 뒤로 따라오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박복자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 걸음조차 조심스러운데도 며느리는 할머니의 방에 있는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귀찮은 듯 툭툭 정리합니다. 박복자 할머니가 병원 일정을 마치고 집에 머무는 동안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할머니에게 무언의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은근슬쩍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머니, 여기 계실 때는 식사라도 제때 챙겨 드셔야죠. 저도 출근 준비로 바쁘니까요. 말끝에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딱히 손이 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간단한 창거리로 때우곤 하지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며느리가 퇴근해 돌아오면 또 한 번 눈치 보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TV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대뜸 말합니다. 어머니, TV 볼륨이 좀 크네요. 애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조용히 TV를 끄고 한숨을 내쉽니다. 나도 하루 종일 조용히 있었는데 그저 잠깐 텔레비전 보려고 했을 뿐인데 저녁 준비를 할 때도 할머니는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며느리가 재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툭 던지는 말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간단히 할게요.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어쩌면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할머니에게는 괜히 일손 거들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물러나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합니다. 밤이 되면 잠자리조차 편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늦은 시간에 거실 불을 끄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머니, 불 끄고 일찍 쉬세요. 요즘 전기요금도 많이 나와서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박복자 할머니에게는 마치 집에 머무는 것조차
민폐로 여겨지는 것만 같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합니다. 여기가 내 자식 집인데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지? 서울 병원에 다니는 것도 자식 집에 머무는 것도 이제는 마음 편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죠? 아침에 나가시면 되겠네요. 이른 아침 박복자 할머니는 병원에 갈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병원에 함께 가겠다는 말은커녕 이미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서 분주하게 머리를 매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좀 약속이 있어서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죠? 금방 올게요. 박복자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일은 익숙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애들이 깨어나 울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밀려오지만 며느리는 할머니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애들 아침밥은 냉장고에 있거든요. 시간 맞춰서 데워주시면 돼요. 박복자 할머니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그래, 다녀와라. 잠시 후 며느리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아이들에게 대충 인사만 건네더니 현관문을 나섭니다. 박복자 할머니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직 자고 있는 손주들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무릎이 유난히 더 아픈 날이었지만 병원에 가는 일이 밀려났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애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방을 오가며 아침을 준비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병원에 갈 날인데도 이렇게 혼자 남아야 하다니.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깨어 울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힘든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달래며 아침을 먹입니다. 어린 손주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지만 그 속에서 박복자 할머니의 가슴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애들 괜찮았죠?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질문에 박복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도 병원에 못 갔는데 할머니의 마음에는 서러움이 가득 차오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박복자 할머니는 주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에 쌓여만 가던 서러움이 결국 터지고야 만 것입니다. 얘야, 나는 병원에 가려고 올라온 사람이지 애를 돌보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구나.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더니 금세 말대꾸를 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함부로 대했나요? 그럼 애들은 어쩌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오셔서 조금이라도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편해지네요. 박복자 할머니의 가슴은 그 말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불편하다고? 내가 너희 집에서 그렇게 눈치 보며 지낼 사람이었단 말이냐? 하지만 며느리는 대꾸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신경 쓸 게 많아지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저 병원에 다니려고 잠깐 머문 건데.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즘은 큰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 눈치가 조금 보여요. 직접 싫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런가 은근슬쩍 느껴지더라고요.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제가 괜히 치우고 먹다 남은 밥도 따뜻하게 데워놓고 그게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그런 건데도 큰아들은 그런 절 보며 자꾸 쉬세요. 어머니. 우리도 바빠서 그러는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말이 오히려 서운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뭐랄까 큰아들이 나를 며느리 편에 서서 말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도 큰아들한테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자식들한테 힘든 내색하는 것도 왠지 늙은이가 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요. 복자님은 시골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운함에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시더군요. 구독자 여러분은 사연을 들으시고 어떠한 마음이 드시던가요? 연말 잘 보내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